남편운, 남편복이 없다는 12운성 묘의 진실. 일부 묘가 있으면 정말 결혼을 못할까? 오늘은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사주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주에 묘가 있어서 남편복이 없습니다. 12운성 묘는 과부살이라던데요. 결혼해도 배우자 덕을 못 본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혹시 우리 부부가 앞으로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상담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정말 사주에 12운성 묘 하나만 있으면 남편복이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명리학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묘는 결코 불행을 의미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묘 하나만 가지고 남편운이 없다거나 평생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영리학의 기본 원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사주는 하나의 글자만 보는 학문이 아니라 8글자의 균형과 오행의 흐름, 십신과 대운, 세운을 함께 살펴야 하는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속설이 생겼는지, 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배우자 운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와 진짜 명리학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12운성 묘의 진짜 의미입니다. 먼저 묘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12운성은 사람의 일생을 12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이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가장 왕성한 시기를 지나 점차 힘이 약해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을 자연의 순환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12운성입니다. 장생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목욕에서 세상을 경험하며 관대와 걸록을 거쳐 사회적으로 성장합니다. 제왕에서는 가장 왕성한 힘을 발휘하고 쇠와 병에서는 점차 힘이 줄어들며 사에서는 모든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묘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묘라는 한자를 보는 순간 무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이별, 불행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 묘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장, 축적, 보관, 완성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넣어두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음 해를 위한 씨앗과 양식이 가득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묘의 기운입니다. 겉으로는 움직임이 적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힘이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성향이 강합니다. 생각이 깊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주변에서는 답답하거나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왜 남편복이 없다는 말이 생겼을까? 그렇다면 왜 유독 묘에 대해서는 남편복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거 명리학의 일부 해석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배우자성을 볼 때 관성이 묘지에 들어가 있거나 배우자궁이 약한 경우를 보고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묘가 있으면 남편복이 없다라는 단순한 공식처럼 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자가 상담했던 많은 사례를 보면 묘를 가지고도 배우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반대로 묘가 전혀 없어도 부부 갈등이 심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는 묘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관성이 튼튼하고 일지가 안정되어 있으며 대운에서 좋은 배우자운이 들어온다면 묘는 오히려 신중하고 오래가는 결혼 생활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관성이 약하고 배우자궁이 충을 받고 대운에서도 계속 충돌이 반복된다면 결혼이 늦어지거나 배우자와의 인연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는 묘 자체가 아니라 사주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묘의 기운을 가진 여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묘의 기운이 강한 여성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도 오랜 시간을 두고 상대를 관찰합니다.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차갑고 무뚝뚝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나면 누구보다 헌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성향입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까? 라는 생각으로 혼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꺼번에 감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가정을 꾸리면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결혼이 늦을 수는 있어도 한 번 맺은 인연은 오래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흔히 알려진 남편복이 없다는 속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네 번째, 묘의 성립 조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에 묘 하나만 있어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명리학에서는 단순히 글자 하나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먼저 일간과의 관계를 살펴야 하고 배우자 성인 관성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성이 묘지에 들어가 있는지, 충이나 형, 팔을 동시에 받고 있는지, 배우자 궁인 일지가 안정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운과 세운의 흐름까지 더해져야 비로소 실제 배우자 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 퍼즐 전체를 풀지 않고 한 조각만 가지고 인생을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같은 묘를 가진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주를 읽는 핵심은 글자 하나가 아니라 전체의 조화와 흐름에 있습니다. 2부 묘는 정말 배우자 복이 없는 사주일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명 묘가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이 늦어지고 배우자와 갈등이 많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사주의 균형에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어느 한 글자만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2운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보는 것이 오행의 균형이고 십신의 힘이며 일간의 강약입니다. 그 위에 배우자궁의 상태와 대운, 세운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비로소 결혼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환경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은 땅에 있어도 햇빛과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묘도 다른 조건들과 함께 해석해야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실제로 배우자운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배우자운이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배우자성이 지나치게 약한 경우입니다. 여성 사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성을 배우자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관성이 묘지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충과 형까지 동시에 받고 있다면 배우자의 존재감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인연이 나타나도 시기를 놓치거나 결혼 후에도 배우자가 바쁜 직업을 가져 함께하는 시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궁인 일지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일지는 배우자와 가정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충을 반복해서 받거나 형과 파가 겹치면 부부 사이의 의견 충돌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반드시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대운의 영향입니다. 같은 사주라도 어떤 사람은 20대에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40대 이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대운의 흐름에서 나타납니다. 배우자 운이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젊은 시절에는 인연이 쉽게 이어지지 않아도 중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현재의 운과 앞으로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묘를 가진 사람들의 연애 패턴입니다. 묘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연애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쉽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대의 성격, 가치관,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눈이 너무 높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눈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지만 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겠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마음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는 사랑받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몰라주지? 라고 답답해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오해를 만들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마음을 주면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묘는 저장의 기운입니다. 감정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기억도 오래 간직하지만 상처도 오래 품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뒤에도 쉽게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결혼을 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배우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7번째, 묘는 오히려 큰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묘를 흉하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큰 장점도 많습니다. 묘는 저장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이 좋습니다.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허세를 부리기보다 실속을 챙깁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묘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생겨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묘를 가진 사람은 결혼이 늦을 수는 있어도 결혼하면 오래 간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8번째, 남편 복을 키우는 개응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묘는 속으로 참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대화가 생명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한 배우자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묘의 사람들은 기준이 높기보다 신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단점 하나 때문에 좋은 인연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건보다 인성과 가치관을 먼저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집 안의 정리정돈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묘를 저장의 기운으로 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계속 쌓아두면 기운도 정체되기 쉽다고 봅니다. 주기적으로 집을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을 비우는 습관은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묘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회도 줄어듭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자기개발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배우자 운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좋은 대운과 새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소개팅이나 결혼, 새로운 만남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삶을 먼저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행복해지려는 사람보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을 챙기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개운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주를 두려움의 기준이 아니라 삶의 나침반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일 뿐 인생을 결정하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좋은 점은 더욱 키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것이 명리학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12운성 묘와 남편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묘가 있으면 남편복이 없다고 단정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명리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묘는 불행을 뜻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저장과 축적, 인내와 성숙을 상징하는 운성입니다. 배우자 운 역시 묘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관성의 상태, 배우자궁, 오행의 균형, 대운과 세운까지 함께 살펴야 비로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묘를 가진 사람은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한 번 맺은 인연을 오래 지키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주가 나쁘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사주의 성향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자세입니다. 사주는 우리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영상이 묘가 있으면 남편 복이 없다는 막연한 불안을 덜어내고 자신의 사주를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못 알려진 명리학의 상식을 바로잡고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사주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